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공공위기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공공위기는 뭔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재외동포 자체가 위치가 독특하죠. 왜 그럴까요? 완전한 외국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한인의 정체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연호는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동포가 한국의 국민인 재외 국민과 거주국 국민인 외국적 동포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외국인과는 다른 중간적인 위치다. 그래서 이러한 재외동포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만은 이 디아스포라의 외교적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하나의 역할도 얘기합니다만은 또는 거주국의 문화와 사회에 완전히 동화돼서 모국과는 상관없기도 하다.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중간성으로 인해서 모국은 모국대로, 거주국은 거주국대로 이들이 자기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게끔 어떻게 보면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뉴질랜드의 한인 국회의원을 한번 학교에 모셨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국회의원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한국어를 잘하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정부가 지원한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분 얘기로 보면은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좀 소외된 지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앞으로 뉴질랜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장 한국어를 원 뉴질랜드 사람들이 배우고 또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기에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뉴질랜드 국민인 한국계 한인들을 한국어를 잘하게 한다면 더 쉽게 한국어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발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외교적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 재외동포라는 것을 하나의 독특한 자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자원이기도 하다. 매개와 교량 역할을 하니까요. 또 이 재외동포들의 행동이 거주국 국민들의 모국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뉴질랜드 얘기를 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한국계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네. 한국 사람들은 저렇구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외동포들의 굉장히 좋은 행동도 좋은 인식을 거주국 국민들이 갖게 되면 한국의 공공의교는 성공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재외동포들은 현지인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이고 또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해당 국가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 20년, 30년 살면 굉장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외교관들이 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외동포들을 네트워크 시키면은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재외동포 공공외교라는 것을 이 해외에 있는 동포 업무와 결합시켜 갖고
외교를 뒷받침해주는, 그럼으로써 공공외교의 목표인 적극적인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디지털 문화 공공외교 시대라고 그럴까요? 지금 SNS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지지 않을 정도로 이 SNS의 영향력은 활발합니다. 그렇다면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공공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재외동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또 큰 무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들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의 지향성이 큰 사람도 있고 지금 거주국의 지향성이 큰 사람들도 있죠. 모국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대가 바뀔수록 다를 수도 있겠죠. 그걸 동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외동포는 한 나라의 국민이죠. 그러면 그 국민에게 그 국가의 내용을 배신하는 것, 배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그 나라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합법적 태도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속에서 재외동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공외교의 하나의 주체로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로서의 한 부분으로서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외동포는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외동포 공공외교를 할 때 한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한다면은 실패도 하겠고 또 재외동포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지구촌 한인의 관점에서 세계 시민적인 보편적 관점에서 재외동포와 한국이 수평적 관계로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재외동포 공공외교는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재외동포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재외동포 사회가 거주국에서 태어난 소위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한국 문화,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공외교 목적이 뭐예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외동포들이 당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아이덴티티, 한인으로서의 자부심, 이런 거를 가질 수 있게 재외동포 내부에서의 공공외교가 제일 중요하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재외동포 사회가 자꾸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결속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같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스스로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리안 페스티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먹거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한인 식당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 수도 있죠. 음식을 팔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재외동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외동포의 정체성, 문화적 결속력, 그리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외동포 내부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공공외교가 처음이다. 두 번째로는 근처에 거주국의 커뮤니티와의 공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 국민이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민족들, 주류민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소수민족일 수도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그래서 그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사회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공공의교를 한다면은 저절로 재해동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한국의 공공의교 목적도 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거주국의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다면 한국과 연결된 공공의교, 그것이 정책 공공의교원, 지식 공공의교원, 문화 공공의교원, 그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좀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하는 공공의교와 중국 같은 사회주의권에서의 공공의교 양식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적합형 공공의교를 개발해서 하고, 특히 정치 참여를 통해서 이 재해동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거주국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의교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SNS가 지금 활발하니까 디지털 공공의교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외동포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주국 커뮤니티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공공외교를 해야 되는데, 재외동포들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재외동포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거주국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바탕하에, 기본과 연결의 바탕하에 한국의 공공외교로 확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사실 아카데미상 2020년에 여우조연상으로 한국 배우가 받았는데요. 이 미나리는 내용 자체가 한국인들의 미국으로의 이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재미동포들의 이주사죠. 그래서 재미동포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많은 배우가 또 미국인이죠. 그러면 이것이 미국 영화입니까? 한국 영화입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이것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적 시각에서 본다면 확산이 굉장히 크게 된 것입니다. 재해동포가 한 것이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국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한인들의 네트워크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친코라고 하는 이 영화도 재미동포 작가로서 한국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이민 간 한인들의 얘기를 썼습니다. 그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차원의 한인들에 대한 얘기죠. 이건 모국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공공외교적인 역할은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촌 한인들의 네트워크, 이 속에서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재해동포 공공외교를 모색해야지만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다. 특히 재해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